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한 원의 정의와 몇 가지 예를 통해 원이 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건데요. 우선 요거 스티커 한번 붙일게요.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점들의 모임. 요 스티커를 붙이고요. 요거 체크할게요. 정점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점. 그러니까 주어진 점이요. 예를 들면 뭐 2,3 이런 거요. 2,3은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새로운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정점이라고 되어 있는 걸 쓰고 움직이지 않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거. 2,3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수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이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이 같은 거리 물결 칠게요. 같은 거리. 이 아이가 규칙이 되는 거거든요.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얘가 나중에 반지름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2,3 아까 예를 들었던 점 계속 가져올게요. 2,3으로부터 이거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그려볼게요. 2,3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2,3은요.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왜요? 수로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2,3으로부터 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대요. 여러분 돌멩이에 줄을 이렇게 매달고 막 돌려보세요. 그럼 어때요? 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1로 거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위아래도 1로서 거리가 같고, 위아래도 1로서 거리가 같고요. 위아래도 1로 거리가 같고, 좌우로도 1로 거리가 같고, 뭐 이렇게 사선으로도 1로 거리가 같고, 어쨌든 간에 1로서 거리가 같은 모든 점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얘가 어떤 도형을 가진다? 원이라는 도형을 만들더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원을 만들더라. 그러면 선생님, 이 원이라고 하는 거 도형을 찾았으면 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규칙을 가지고 식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얘부터 한번 식을 찾아볼게요. 보세요. 움직이는 점은요, 미지수 사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점을 x, y라고 합시다. 움직이는 점이니까 미지수 사용하지요. 규칙은 뭡니까? 규칙은요. x, y에서 2,3까지의 거리가 얼마? 1이라는 규칙입니다.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다.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다.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쓸게요.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입니다. 지금 루트가 보기 싫으니까 양변 제곱할게요. 양변 제곱하면 제곱 루트 사라지거든요. 요 아이를 간단하게 고치면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요. 2,3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지요? 2,3은 원의 중심이다. 원의 중심이다. 이 정점이 하는 역할, 움직이지 않는 점, 이 정점이 하는 역할은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같은 거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지요? 이 같은 거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지요? 그렇지요. 반지름입니다. 같은 거리. 1에 하는 역할은 반지름의 역할입니다. 반지름. 반지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아이를 우리 일반화 시켜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A, B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A, B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일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같은 거리, 여기서는 R이라고 할게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읍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움직이는 점 x, y, 요 점 x, y 이렇게 돌아다닐 겁니다. 맞지요? 이 x, y가 가리키는 식을 지금부터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 요렇게 할게요. x, y에서부터 어떻게 a, b까지의 거리가 얼마? r로서 같다. 보세요. x, y에서부터 2, 3까지 거리가 1이다. x, y에서부터 a, b까지 거리가 r이다. 거리 공식 쓸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r이다. 그러면 여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넣으면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양변 루트 보기 싫으니까 양변 똑같이 제곱합니다. 그러면 루트 제곱 사라지거든요. 정리할게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두 개예요. 움직이지 않는 점, 그다음에 같은 거리. 이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식을 봤을 때 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이 원의 방정식을 봤을 때 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심은 얘가 중심의 역할을 하잖아요. A, B. 식 앞에 여기 나와 있네. 식 나와 있네. 대신 마이너스 부호 떼진다는 거요. 부호 바뀐다는 거요. 딱 그 다음 반지름은 식에 나와 있지요. R의 제곱, 반지름 제곱, 반지름은 R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요. 식이 이렇게 제시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요. 요렇게요. X 더하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 9라고 나와 있다고 합시다. 그 말은 중심의 좌표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 부호 바꿔서 2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9 아닙니다. R의 제곱이잖아요.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라고요. 반지름 얼마지요? 3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스티커 붙일게요. 동그라미 2번 스티커요. 요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유도했던 식이잖아요. 이 아이의 무슨 식? 전개된 식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이거는요. 자, 여기다 계속 볼게요. 자, 우리 동그라미 2번이 이제 뭐였냐면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의 전개된 식이거든요. 이 식은 보자마자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하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이런 식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심은 A, B, 반지름은 R 편리한데 가끔 얘가 불편한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점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원방 찾는 거예요. 점 3개 주어져 있다? 선생님 그럼 점 3개 대입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대입하면 돼요. 점 3개 x 대신에 y 대신에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되는데 이 제곱 때문에 번거로워진단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그래서 전개된 식, 즉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전개된 식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전개를 하면 이래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a는 숫자예요.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 b 숫자예요. 마이너스 r제곱은 0, r제곱도 넘어왔습니다. 근데 수예요. 그러면 요거 숫자고 요거 상수, 상수끼리 모으고요. 자, 요거 순서 요래 한번 써볼게요. x제곱이 바로 옵니다. 바로 뒤에 y제곱이 옵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ax, x 1차 오고요. 요 뒤에 마이너스 2by 옵니다. 자, 그러면 안 온 거 뭐 있어요?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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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요 식 있잖아요. 전개된 식 있잖아요. 이거를요.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얘 통째로 그냥 a라고 써요. 요거 마이너스 2b 이거 통째로 그냥 b라고 써요.
그러면 요거 통째로 뭐라고 써요? C라고 써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또 시작이네.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 아이는요,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아이가 편리할 때에는 점 3개가 주어져 있는 경우, 그 경우라는 거. 그 다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뭐냐면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요, 같아야 해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거든요. 그게 3학년에 가면 타원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요. 타원은 어때요? 동그란 공 모양 아니잖아요. 요런 공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요거 2개 앞에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건 요거 찌그러진 정도가 지금 같기 때문에, 휘어진 정도가 같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을 때 원이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예제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예제 1번입니다. 2점을 무엇으로 해요? 지름의 양 끝으로,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원에서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왜냐하면 중심 반지름 알면 시계 뼈대에 바로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예제 1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A라는 점 2,5와 B라는 점 마이너스 4,1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라는 건 중심 반지름 안 준 건데요. 아니요. 중심 반지름을 다르게 돌려서 준 겁니다. 지름의 양 끝점을 A 2,5, B 마이너스 4,1이라고 한다는 건 지름의 양 끝점의 정가운데점, 그러니까 1대1로 내분하는 중점, 요 점이 원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나머지 한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중심을 찾습니다. 중심은 AB 중점입니다. AB 중점은요, 2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도 2개 더해서 2로 나누잖아요. X좌표 2개 더하겠습니다. X좌표 2랑 마이너스 4랑 더하고 Y좌표 5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하고 그 다음 2로 나눠준 마이너스 1,2가 중심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 구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R은요. 반지름 R은요. 2점 사이 거리입니다. 중심에서부터 A라는 점 또는 B라는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루트분의 요 순서대로 뺄게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제곱, 5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에 마마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3의 제곱 9, 5 빼기 2도 3이니까 3의 제곱 9, 루트 18이네요. 빼지는 않을게요. 그냥 루트 18이라고 적겠습니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부호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얘는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요거 이쁘게 정리합시다. x 더하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8.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제 1번이었고요. 예제 2번입니다. 문제 1번 있네요. 문제 1번 붙여봅시다.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요거 한번 보세요. 모두 다 어때요? 전개된 모양입니다. 요거 전개된 식이잖아요. 그런데 주의하라고 했죠. x제곱 개수랑 y제곱 개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해요. 우선 얘는 아니란 소리예요. 5번은 아니란 소리예요. 자, 1번부터요. 원이 아닌 거. 원이 되는 거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원의 방정식을 찾아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5는 0이거든요. 뭐지?
그러면 x제곱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y도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 떨거지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 여기까지만 필요하잖아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완전 제곱식 요거 3개 필요하잖아요. y 마이너스 2의 제곱. 남은 떨거지들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네요. 얘는 10 이렇게 됩니다. 쌤 이거 원 아니에요? 맞아요. 원 오케이예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2번은 왜 안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번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10은 0이거든요. 요것도요. 빠르게 완전 제곱식 고쳐보겠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4y 떨거지 10 한 다음 x로 뿔마 1 y로 완전 제곱 만들려면 뿔마 4는요. 완전 제곱식은 요거 3개 x 마이너스 1의 제곱 y도 y-2의 제곱. 자, 떨거지 계산해 봅시다. 요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요거 2개 계산하면 플러스 5. 넘어가면 마이너스 5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중심 여기 들어가고 는 아래 제곱이었거든요. 반지름의 제곱이거든요. 항상 0보다는 어때야 됩니까? 커야지요. 왜요?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길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실수의 값을 가집니다. 길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허수 안 된다고요. 실수는 항상 제곱하면 뭐가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지요. 그런데 보세요. 반지름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반지름이 0인 원 있나요? 없어요. 반지름이 0이면 점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지름 길이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입니다. 맞죠? 양의 실수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 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3번, 4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왜 원이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에는 방정 똑같아.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똑같아요.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뭐일 때? 원일 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3 같은 거 나오면 선생님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원일 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y제곱 더하기 2y 떨거지 k는 0 요래 놓고 나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반절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y도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거 3개로 만들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 y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은 자 남은 떨거지들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3 맞지요? 그러면 넘어가면 4분의 13 마이너스 k가 된단 말이에요. 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반지름의 제곱은 항상 어찌해야 된다고요? 0보다 커야 한다고요. 따라서 4분의 13 마이너스 k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k는 어때요? 작대요. 4분의 13보다 작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2번이었고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이 나타내는 식이 무엇일 때? 원일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x 1차 계수도 미지수 k가 들어가 있네요. 마이너스 2y 더하기 3k 더하기 1입니다. k는요, 여러분 상수예요. 이거 수라고요. 자, 그 다음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kx, y제곱 마이너스 2y 요걸로 완전제곱 배치했고 떨거지 3k 더하기 1은 0입니다. 완전제곱식 만들겠습니다. 마이너스 4k의 절반 요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반절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완전제곱식 요거 3개 필요하잖아요. x 마이너스 2k 전체 완전제곱 요거 3개로 y 마이너스 1 전체 완전제곱은 자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4k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4k 제곱 플러스 3k 넘어가면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은 사라질 거고요. 얘가 원이 되어야 한대요. 그럼 이 아이는요. 반지름의 제곱이죠. 요거 3k였죠. 얘가 반지름 제곱이거든요. 항상 0보다 커야 합니다. 즉 4k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크대요. 얘 두 개가 0보다 크다는 이게 0보다 크다는 말은 k로 인수분해하면 4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큽니다. 인수분해했을 때 0보다 크다. 인수분해했을 때 0보다 크다. 어떻게 되죠? K는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K는 4분의 3보다는 크던지 아니면 0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제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요. 전개된 식이에요. 뭐냐면 문제 3번 붙입시다. 원점을 지나는 원. 아, 지난다? 대입해야 되네요. 대입하면은요. 사실은요. 요 꼬라지는요. 불편해요. 제곱이 나오니까요. 중심이 안 나와 있잖아요. 중심이 안 나오면서 제곱이 출현하기 때문에 불편해요. 지난다. 아, 대입해야 되네. 그러면 전개된 요런 꼬라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 나머지 선생님 2점도 어찌한다? 지난다. 요거 3개 대입하란 거예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 볼게요. 예제 3번에 보면은요. 지나는 점이 3개가 나와요. 뭐냐면 원점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나고 있고요. 0,3 지나고 있습니다. 요거 뭐 해야 합니까? 대입해야 합니다. 어디다가요? 뭐지? 대입해야 합니다. 어디다가요? x제곱. 아, 진짜. 어디다가 대입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여기다가 대입해요.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3개거든요. 그래서 3개의 점이 나온 겁니다. 차례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0,0 대입합시다. 0 대입하면 사라지고 0 대입하면 x, y 다 사라지고 c가 남아요. c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대입하겠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y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는 0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0. 요 아이 고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씩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0,3 대입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0 대입하면 사라져요. y 대신에 3 대입하면 3b, c는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0. 아, 3b는 마이너스 9.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 b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5. 마마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네요. 마이너스 2a는 요것도 2한 가면 어차피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 a의 값은 4입니다. 따라서 원방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y는 0. 그냥 이렇게 두세요. 원의 뭐 중심 찾아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예제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3번은요. 다음과 같아요.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뭐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외접원을 구하긴 구해야 한대요. 자, 문제 3번 이렇게 볼게요. 외접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깥에서 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원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자, 요거 문제 3번 밑에 당구장표에서 요래 붙일게요. 외접원이라고 하는 건 요거예요. 삼각형 바깥에 이렇게 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외접원이라고요. 얘가 외접원이거든요. 외접원이라고 하는 건 점 3개, 점 3개, 점 3개, 즉 삼각형 꼭지점 3개 지나는 원이요. 그러니까 꼭 지나가는 꼭지점 3개. 위에 구한 예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겁니다. 지금 문제 3번에 보면 직선 3개가 존재한대요. 자, 이 직선 3개는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같은 경우는요. 뭐 그어서 푸는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요. 얘는 있죠. 자, 점 3개 우선 선생님이 옆에다 써볼게요. x는 0.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y는 0.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요거 고칠게요. y는 3x. 요거 고칠게요. y 얘만 2안 가면 됩니다. y는 5x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x는 0. 이거는 y축을 나타내는 식이지요. 각각에 대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0이라고 하는 건 y축. 요거 빨간색. 자, 그 다음 y는 3x 기울기가 3이면서 원점 지나는 요거. 그 다음에 y는 5x 마이너스 2. 기울기는 얘보다 커요. y절편은 마이너스 2면서 기울기는 더 기울어진 요거. 빨간 거, 파란 거, 분홍색 깔로 이루어진 삼각형 요거. 아, 요거 3개, 요점, 요점, 요점 지나가는 원이네요. 아, 그런데 선생님, 지나가는 점이 정말 친절하게 그리니까 바로 나옵니다. 얘는 0,0 지나고요. 요거는 뭐였죠? 핑크색의 y절편이었죠. 그래서 0, 마이너스 2. 요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파란 색깔이랑 핑크 색깔이랑 요거 2개 교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y는 3x와 y는 5x-2의 뭘 찾자? 교점을 찾습니다. 연립해서 찾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요거 2개 지우고 얘 2개 같다라고 해서 식 세우면 됩니다. 맞지요? 3x는 5x-2. 요거 5x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 x는 1. x에 1 넣으면 y는 3. 교점의 좌표는요. 1,3이에요. 따라서 교점은 1,3입니다. 1,3. 우리가 구하는 외접원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 외접원은 점 3개 지나는 거예요. 0,0 지나고 0,-2 지나고 1,3 지나는 원이요. 요거 3개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여기에다가 0,0 대입하겠습니다. 0,0을 대입하면 x, y 다 0 넣으니까 c만 남아요. 그 다음에 0,-2 대입하겠습니다. x에 0 넣으면 요거 2개 사라지니까 4
마이너스 2b는 0입니다. C 아까 0이었잖아요. 따라서 2b는 4가 되어서 b는 2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1,3 대입하겠습니다. 1 더하기 자, 1 더하기 3 대입하면 9 더하기 A 더하기 3B, B가 2였으니까 바로 집어넣을게요. 3B 6. 6은 0입니다. 그러면 A는 얼마지요? 마이너스 16이지요. 자, 원의 방정식 이쪽에다가 좀 쓸게요. 여러분 지금 자리가 없거든요. 여기다가 쓸게요. 자, 원의 방정식은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2y c는 0이었어요. 얘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뭘 찾으라고 하느냐면요. 반지름 찾으래요. 요거 반지름 찾으려면요. 완전제곱식 고쳐야 합니다. 자, 완전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는 0 요래 놓고 x로 완전제곱 요거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8, 64 마이너스 64 요거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완전제곱식 요거 3개 필요하잖아요. x 마이너스 8의 제곱 y제곱도 요거 3개 필요하잖아요. y 플러스 1의 제곱 떨거지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1 계산해서 넘어가면 65요. 따라서 반지름은요. 65 아닙니다. 루트 65입니다. 정답 그냥 이렇게 써도 맞는데요. 굳이 나는 빼고 싶다 하는 사람 요거 한번 빼볼게요. 5. 5일은 5. 5, 35. 안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루트 65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아, 미안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문제 4개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요. 지금 있잖아요. 다시 간도 가러 가야 하거든요. 우선 오늘 저녁에 문제 선생님 요거 체크해놓고 지금 우리가 문제 3번까지는 풀었습니다. 자, 문제 4번부터는요. 4, 5, 6, 7 문제 4개 남았거든요. 4, 5, 6, 7은요. 오늘 저녁에 녹화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